자, 안녕하십니까. 용쌤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강화도 조약. 오늘은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화도 조약은 1876년도에 일본과, 저희가 처음으로 조선이 근대적인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근데 강화도 조약의 특징은 역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는 거예요. 자, 배경을 한번 볼까요? 역사는 항상 모든 걸 볼 때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강화도 조약의 배경은 운요 사건 이후 조선은 일본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약을 맺었고요. 또 이 강화도 조약에는 이미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려고 미리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침략적 의도가 다분한 그런 조항이 다수 있습니다. 이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처음 맺은 근대적 조약이자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근대적 조약이자 최초의 근대적 조약, 그리고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는 겁니다. 자, 강화도 조약의 원인은 이제 운요 사건이 되는 거고요. 자, 이 운요 사건이 뭐냐면 1875년, 그러니까 1년 전이죠. 1년 전에 일본이 우리 강화도 해역으로 들어와요.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한 거죠. 물론 이제 개항을 이제 요구하면서 침범을 했기 때문에 조선 입장에선 당연히 영해를 침범했기 때문에 함포를 쏘고 이렇게 즉각적 대응을 한 거죠. 근데 결국 이걸 빌미로 1년 후에 이제 많은 군함을 끌고 와서 개항을 하라고 일본이 무력으로.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조선이 개항을 하는데, 이런 방법 자체가 일본이 미국에게 이렇게 개항을 당했어요. 이걸 함포 외교라고 해요. 함포 외교라고. 그걸 똑같이 한 거죠, 조선에. 그리고 이 당시가 1876년도니까 흥선대원군이 이미 하야한 시점이에요. 고종과 이제 민비가 통치를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선 그들은 흥선대원군이랑 다르게 세국 정치를 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개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흥선대원군이었다면 싸움 났겠죠. 심양요, 병인양요처럼 일본이랑도 아마 싸움이 났을 거라고 아마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결과로는 조약을 맺었죠. 이제 조약을 맺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조항을 가지고 맺은 건데, 중요 포인트로 얘기하면 이제 청해 간섭을 차단하는 거 1조에 있습니다. 이게. 그다음 세계 항구가 개항하는 거, 그리고 취해법권을 인정하는 거.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자, 1조는 조선은 자주의 나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말은 참 좋아요. 그죠? 말은 참 아름답습니다. 실제로 고종이 이 1조를 가장 좋아했다고 해요. 자주의 나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야욕이죠. 일본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기만입니다. 기만. 일본은 이유가 있었어요. 어차피 조선은 조선시대에는 이제 계속 중국을 계속 사대해 왔죠. 명도 그렇고 명나라를 계속 사대해 왔고, 이제 청나라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속방으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본이 알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려는 야욕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아무래도 청나라겠죠. 그래서 조선은 자주의 나라라고 인정을 하면서 어떤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어떠한 조항입니다. 실제로 일본이 조선이 정말 자주의 나라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비꼬는 조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4조 보시죠. 4조는 조선국은 부산과 그 외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이 와서 통상할 수 있도록 한다. 네, 항구를 개항하라고 합니다. 우선 최초로 이제 부산을 개항하고요. 그 외에 이제 두 곳의 항구를 더 개항을 하는데, 다 이제 정치적 목적이 있어요. 이 개항의 목적이. 자, 우선 부산항이 제일 먼저 이제 개항이 되는데, 부산은 일본과 가장 가깝죠. 경제적인 목적으로 부산항을 개항시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가장 좋은 루트로 이제 부산항을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인천항이 이제 개항이 돼요. 인천항은 한양과 가깝잖아요. 수도가 가깝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리고 원산항이라는 게 있어요. 저 북쪽에 가면. 원산항은 군사적인 목적입니다. 러시아와 이제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원산항을 개항시킵니다. 부산과 인천, 원산 이렇게 세 개의 항구를 개항하고, 당연히 이제 그 개항장에서는 그 간행이정이라고 해서 그 어느 정도 이제 거리를 정합니다. 10리, 4리 이렇게 정해서 그 안에서 이제 일본이 와서 통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바로 이제 4조이고요.
7조를 보면 이제 일본군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할 수 있다. 이게 진짜 제일 거지 같은 어떤 조항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불평등한 조항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해안을 일본 놈들이 이걸 측량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진짜 뭐 군사적으로 엄청난 일인 겁니다. 우리 뭐 예전에 배운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리아스식 해안이잖아요. 남해안이 섬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암초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 뭐 해전을 할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리한 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측량을 한다는 거는 결국 뭐야 이건 다 보여주는 거죠. 다 보여주는 거. 상당히 불리한 조항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허락을 했어요. 참 답답한 면이 좀 있는 거죠. 예. 해안 측량권을 준 겁니다. 자, 10조는 일본군 인민이 조선군 항구에서 죄를 지은 것이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된 사건일 때 모든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이것도 참 거지 같은 거죠. 이게 이제 요 밑에 있는 치외법권입니다. 치외법권. 일본 사람이 조선국 항구 그 안에서 죄를 지은 걸 우리 조선이 개입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판결을 못 내린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이루어진 건데 심판을 일본국 관원이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도 뭐 당연히 이제 대사관 우리 각국 대사관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은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도 그거를 이제 현재에도 그건 안 돼요. 하지만 이거는 쌍방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랑 뭐 중국이랑 맺었는데 서로 쌍방이에요. 다 같은 거예요. 동일한 거죠. 근데 이때는 안 되는 거예요. 일본만 가능한 거예요. 상당히 불평등한 거죠. 그 외에 이제 이 강화도 조약이 이제 또 부록도 그 조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조선국이 지정한 여러 항구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통상을 이제 일본 화폐도 통화가 되게끔 한다는 거죠. 뭐 그 외에도 뭐 나중에 이제 무역장정이라는 거, 조일무역장정이라는 게 또 맺혀지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그 산무가 있어요. 산무 뭐냐면 무항세, 그다음에 무관세, 그리고 하나가 양곡의 무제한 유출. 무항세는 뭐냐면 그 항구 비용을 무료로 한다는 거. 그리고 무관세는 이제 관세가 없다는 거. 그리고 양곡의 무한 유출은 일본이 요구하는 만큼의 뭐 양곡이라면 이제 쌀도 되고 콩도 되고 어떤 그런 이제 곡식이겠죠. 이제 그런 거를 무제한으로 유출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또 사인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관세가 없다. 이게 특히 무관세는 엄청나. 그러니까 그만큼 조선이 이런 근대적 조약이 처음이고 이런 걸 할 줄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등하게 조약을 맺은 거고 나중에 이제 방공력이라고 해서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좀 막는 조약을 또 집어넣고 나중에 이제 관세도 부과합니다. 결국 처음엔 몰랐지만 이제 나중에 여러 나라와 이제 조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한테 이제 불리한 부분은 나중에 이제 메꾸기는 하는데 이미 늦은 거죠 뭐. 그래서 강화도 조약은 뭐 어떻게 보면 근대의 시작이에요. 근대의 시작을 강화도 조약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첫 근대적 조약이고 불평등한 조약인 거죠. 그리고 이게 1876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제 1882년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이랑 수교를 해요. 조미 수교 이제 통상 조약을 이제 맺는데 뭐 그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불평등한 조약을 또 맺는 거고 그거는 첫 근대적 조약이 아니라 이제 외국, 그러니까 동양이 아닌 서양과 제일 처음 맺은 조약이 바로 그 조미 소통상 조약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개화 정책인데 뭐 개화 정책은 조금 더 시간이 강화도 조약보다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뭐 한 대 묻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아서 우선 개화 정책은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조심하시고 역사 공부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그럼 안녕.